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2014년도 4월 26일 날 시행했던 문제입니다. 2급 F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는 거는 생략을 했고요. 기본 작업 두 번째 보시면은 다 두고 네 번째 거 볼게요.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는데 이메일 주소 뒤에다가 골뱅이라고 일명 부르는 assign 그래서 코첨.net 대한상공회에서 그 도메인 주소를 붙여라 하는 거죠. 그럼 요 뒤에다가 이렇게 골뱅이 쓰고 코첨.net 이렇게 이제 쓰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쓰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들어가 버려요. 하이퍼링크가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고치고 나서 또 빠져나오면 또 하이퍼링크가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골뱅이 없이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 놓고 뒤에다 골뱅이 주소만 나타나게끔 해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블럭을 잡고 셀 서식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셔서 글자니까 사용자 지정에 가서 골뱅이가 뭐죠? 입력한 글자를 골뱅이라고 하죠. 그렇죠? assign. 그 다음에 다운표 열고 골뱅이 코참.net 골뱅이 안에 골뱅이,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렇게 해야죠. 요거는 입력받은 글자고요. 요거는 메시지인데 만약 다운표를 안 쓰고 만약에 이렇게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골뱅이 연속으로 나오니까 입력받은 글자가 더블로 나오겠죠. 골뱅이를 빼버리면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얘를 골뱅이만 쓰면 이렇게 똑같은 글자가 나오기도 하고, 골뱅이 다음에 코참을 써야 되는데 코참을 써도 의미도 안 되고, 그래서 반드시 다운표에다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쉽게 할 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아까처럼 여기에 이렇게 골뱅이 다음에 코참.net이라고 들어가면 클릭을 하면 전자우편이 넘어가는데, 그 클릭하면 네이버 전자우편도 아니고 PC에 있는 전자우편 기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불편해요, 솔직히. 이게 훨씬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입력받은 글자고, 메시지 안에 다운표 안에 들어가니까 메시지가 그대로 찍혀 나가는 거죠. 그 다음 기본 작업 3번 A 24번째부터 D 26번째 안에다가 구분이 레드고 판매량은 2만 이상, 그거 나갔다 2만, 이렇게 조건을 여기다 명시하라는 얘기죠. 그래 놓고 나서 A 28번째 여기다가 이제 출력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입력 들어있는 데이터, 제목하고 본문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데이터 안에다가 블럭 잡아도 되고 클릭해도 되고, 데이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 그 다음에 조건 범위 클릭하고 블럭 잡아주고, 복사 위치 클릭하고 28번째 클릭해주고 확인 누르면 구분이 레드이면서 판매량이 2만 이상이 되는 것만 쭉 걸러내버렸어요. 가장 깔끔하게 하는 고급 필터 기능이죠. 이젠 뭐 너무나도 쉬워서,
계산 작업 1번 문제. 제품 코드가 보이네요. A의 세 번째부터 A의 12번째. 이 첫 문자와 코드표를 이용하여 총 판매액을 계산하라는 얘기죠. 이거 지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10번째 파일입니다. 그리고 vlookup 함수하고 left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글자 하나를 가지고 이 코드표에서 찾아야 되는데 A, D, M, A나 D나 M이 아니면 에러가 나야 되니까 반드시 일치라는 걸 써야 되겠죠. 거기서 는 판매량 곱하기 V lookup left 제품 코드의 한 글자, 얘를 어디에서 여기에서 F4번 키 컴마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컴마 정확히 일치,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왼쪽에 있는 판매량 곱하기 vlookup 왼쪽에 있는 이 제품 코드 왼쪽에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EF 코드하고 판매 단가라고 되어 있는 판매가라고 되어 있는 그 블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정확히 일치하는 거. 얘를 false라고 안 쓰고 true라고 써도 틀리지는 않아요. 답이 어차피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false를 쓰는 게 올바르다.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죠? 휴가 출발일. 여기 I 세 번째부터 I 12번째가 있대요. 출발일과 휴가일수 제2의 세 번째부터 제 12번째 휴가일수를 이용하여 회사 출근일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래요. 우리 휴가를 가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제외하고 실제로 휴가 가는 일수만 휴가 받아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맞는 말인데, 이 데이트 그 다음에 데이스 360 워크데이 함수 중에서 선택하는 문제예요. 이 데이트는 뭐죠? 는 이 데이트 날짜, 이거는 기존의 날짜에서 n 개월 전 또는 후 그걸 따지는 거죠. 만약에 이 데이트 오늘 날짜를 써놓고 나서 컴마 3 쓰면 뭐가 돼요? 3개월 후. 마이너스 3 쓰면 3개월 전 이런 거잖아요. 는 데이스 360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전 날짜, 지금 날짜 이렇게 쓰면
날짜 간의 간격을 계산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1년은 360일, 1년이 12달인데 한 달을 무조건 30일로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불편한 건 있어요. 답은 워크데이를 쓰는 거예요. 워크데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2014년 4월 1일 날 4일간 일하래요. 이날부터 일을 시작해서 4일간 일하래요. 근데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껴있으면 그때는 일하지 말고 평일만 일하래요. 일 다 마치고 언제 끝나고 올 거 아닙니까? 일 다 했어요 라고 그거를 따져보란 얘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다가 며칠서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며칠간 근무한다 라고 말하기가 표기가 어려우니까 휴가 일수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는 워크데이 가로 열고 이날 출발할 겁니다. 이날 일을 시작할 거예요. 언제간 요 왼쪽에 나와 있는 작업 일수만큼 갈 거예요. 근데 여기 휴일도 지정할 수가 있어. 휴일은 빼고 그러니까 이 4월 1일이 1, 2, 3, 4 4월 5일이 토요일이고 4월 6일이 일요일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4월 7일날 월요일날 오겠죠. 일 다 했습니다. 돈 주시오. 일한 거 4일간 일한 거 돈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날짜를 정해주고 오늘 날짜를 5월 만약에 10일서부터 일을 하시오. 20일간 일하시오. 이런 거야. 근데 우리 회사는 5월 1일, 5월 5일, 5월 7일, 5월 15일, 5월 20일, 5월 25일, 6월 6일, 6월 7일 이렇게 논대. 이날이 우리 회사 노는 날이야. 그러면 는 워크데이 해가지고 이날 시작해서 20일간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날짜로 바꿔주면 되죠? 이건 날짜로 바꿔주면 되는데, 자, 그럼 얘 요일을 한번 볼게요. 날짜를 가서 5월 10일이 목요일인데 20일간 일하래요. 그럼 20일간 일하니까 5월 20일 날 끝나겠지. 5월 19일 날 20일간 일하고 5월 29일 날 끝나겠지. 근데 6월 7일 날 끝난단 말이야. 왜? 5월 10일서부터 시작해서 5월 10일서부터 시작해서 날짜를 쭉 드래그해서 보면은 이것도 요일을 한번 좀 볼게요. 요일을 이날부터 시작해서 하루, 이틀 빼고 자 보세요. 하루, 이틀 이날은 빼지죠? 토요일은 빼야 되잖아. 그 다음에 3일 5월 15일날 논다 그랬죠? 5월 15일날 논다 그랬잖아요. 이날 안 하죠? 여기에 그냥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다가 명령을 어떻게 걸 거냐면은요, 컴마하고 이게 우리 회사 휴일이니까 이렇게 지정해주면 벌써 날짜가 달라지잖아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드리면, 평일 같으면 이날도 일을 해요. 얘는 이날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휴일이니까 휴일을 빼라고 했으니까 5월 15일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6일 날 넷째, 다섯, 여섯 빼고 일곱, 여덟, 아홉, 열, 5월 20일 날 안 한다고 했으니까
5월 20일 날 어차피 일요일이니까 안 하고 5월 25일 날 안 한다고 했으니까 빼고 얘 빼고 이날 11, 12, 13, 14, 15, 16, 17, 6월 6일 7일이죠. 빼고 18일, 19일, 20일 6월 12일 날 끝나나요? 6월 12일 날 13일 날 12일 날 20일가 끝났으니까 6월 13일 날 오겠지. 돈 받으러.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1일, 2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했으니까 6월 7일 날 20일간 일을 마쳤으니까 6월 7일 날 돈 받으러 오겠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휴일 날은 무조건 일을 안 하는데, 토요일은 일을 안 하는데, 그냥 우리가 정한 회사 휴일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휴일을 또 별도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휴일하고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휴일 지정은 안 하고 그냥 평일만 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날 시작을 해서 20일간 일을 하고 나면 21일째 되는 날 일 다 했습니다 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어려우니까 휴가 출발해서 휴사 다음날 이제 출근할 거 아닙니까? 휴가 마치고 나면. 그러니까 문제 내기가 딱 좋죠. 문제 내기가 딱 좋은 거예요. 휴가 날짜로 지정하기가 딱 좋은 거죠. 근데 세상에 함수는 워크데이거든. 휴가가 아니라. 홀리데이가 아니라 워크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크데이가 뭐다라는 의미만 알면 돼요.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여기는 좀 이렇게 지정해 줬죠. 그렇죠? 요 앞에 있는 건 뭐다? 시작 날짜. 이거는 뭐다? 기간. 근데 여기다 옵션을 쓸 수가 있어. 옵션 뭐라고? 휴일 일정도 별도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며칠서부터 며칠까지가 며칠이 휴일 일정이니까 참조해서 하시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워크데이도 실제 업무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일단 뭐 휴가 배정 받아 가지고 당신 며칠날부터 휴가 간다고? 며칠간? 며칠입니다. 오케이. 그럼 며칠날 출근하겠네?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총 휴가 일수가 16일이 있는데, 사용 일수를 뺀 일수가 8일 이상이면 휴가 독촉을 해래. 8일 미만 4일 이상이면 휴가 권장을 하래요. 그리고 4일 미만이면 공백을 표시케 하래. 총 휴가 일수는 2의 14번째예요. 2의 14번째고 사용 일수는 뒤에 16서부터 뒤에 24까지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세 가지죠. 휴가 독촉이냐, 휴가 권장이냐, 공백이냐. if 함수를 두 번 써야 되겠죠. 는 if 8일 이상이면 휴가 독촉이고, 아니면 다시 if 4일 이상이면 그때는 휴가 권장이고, 그것도 아니면 공백 처리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뭐가 8일 이상이란 얘기죠? 2에 14번째에서 빼기 뭐 한 거? D 16번째 한 거를. 얘는 항상 절대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야 되고, 얘가 8일 이상이냐 이거죠? 얘가 8일 이상이냐. 여기서는 4일 이상이고, 여기는 따옴표를 닫고. 그런데 간혹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죠. 8일 미만의 4일 이상. 어차피 8일 이상이냐 물어봤는데 아니면 8일 미만 중에서 4일 이상이냐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8일 이상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래. 그러면 자연스럽게 4일 이상이냐만 물으면 돼요. 어차피 8일 미만 중에서 묻는 거니까는.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무슨 얘기죠? 4일 미만이란 뜻이에요. 마지막 거는 4일 이상이냐 물어봤는데 아니래. 그럼 4일 미만이죠. 그러니까 묻지 마는 거죠. 마지막 건 안 물어도 되는 거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보통 많이 내요. 이렇게 말로. 그럼 여기까지는 잘 쓰다가 8일 미만 4일 이상이라는 걸 쓸래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4일 이상이냐 물어보면 되고, 이것도 4일 미만이냐고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나머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냥 공백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아무래도 답일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네. 답은 나왔어요. 문제 4번. 이 문제 4번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만든 문서입니다. 굉장히 잘 만든 문제인데, 이메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지금 제2의 16번째부터 제2의 24번째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K에서 K라고 되어 있네. JK니까. K에서 골뱅이 앞의 문자 열만 추출하래요. 문자 열이란 두 글자 이상 되어 있는 거. 낱글자 A, B 이런 게 아니라 글자가 여러 글자로 구성되는 거, 두 글자 이상 구성되는 거를 문자 열이라 그래요. 열. 용어가 좀 달라요. 뭐 우리 시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낱글자를 캐릭터라고 하죠. 낱글자. 그 다음에 문자열을 스트링이라고 읽어요. 스트링. 용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골뱅이라는 낱글자는 캐릭터, 문자열, 뭐 휴가 권장 이 여러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스트링이라고 읽어요. 스트링. 여러 글자. 이건 여러 글자를 말해요. 여러 글자로 구성된 거. 네, 근데 여기서는 이 골뱅이 앞에, 그러니까는 제2의 16번째가 러브 네이버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은 러브 99 이렇게 뽑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자를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MID 함수하고 그 다음에 search 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찾는 방법이 굉장히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이 글자가 몇 번째 글자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서부터 몇 번째 글자까지 가겠죠? 레프트 그럼 쉬운데 레프트에서 6개 그럼 딱 자르면 되는데 는 레프트 제 16번째 중에서 6개를 잘라라 그러면 이게 러브 99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MID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야 나올 거 아닙니까? MID 함수 써야 되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6글자를 자르는 거죠. 그런데 골뱅이 전까지만 찾으래. 골뱅이라는 글자가 몇 번째 있어요? 골뱅이라는 글자가 몇 번째 있어요? 요 골뱅이 기호가 7번째 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출현? 골뱅이라는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7 빼기 1이 되겠죠? 7 빼기 1. 그래서 6이 된 거예요. 여기도 6이 그냥 6이 된 게 아니라 7 빼기 1이 돼서 6이 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전까지 가자 라고 한 거죠. 골뱅이 전까지. 그렇죠. 골뱅이 전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골뱅이 전까지. 레프트스라는 말은 없었으니까 이걸 쓰면 틀린 거지만 어차피 레프트를 쓰면 왼쪽에서부터 7개에서 1개 모자란 6개를 자르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미들 함수 쓰라고 했으니까 미들을 쓸 테고 문제는 서치는 무슨 함수인가 찾아보세요. 서치 여기다 찾는 글자는 골뱅이에요. 어디에서? 이 글자에서 7번째 있다고 치네. 7번째 있다고 치고 있어. 얘는 이렇게 썼거든. 이렇게 이 기호가 제 16번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있네요 라고 찾았어요. 그래서 얘가 7이 된 거예요. 7. 그러면 7번째 전까지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계산한다 그러면 얘를 갖고 계산한다면 요 서치 명령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근데 우리 책에는 여기 책에는 컴마 1 돼 있을 거예요. 이 컴마 1은 뭐냐면 처음부터 찾아라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 안 써도 되고 어차피 안 쓸 거니까는. 그 답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원리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거를 2를 빼야 되는지. 왜냐면 골뱅이란 기호가 7번째 나타났고 6개를 잘라야 되니까 7 빼기 1을 해주면 6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을 써주면 그렇게 골뱅이 전까지만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우선 가장 중요한 거고 제가 만약에 출제연이라면 당연히 이런 문제를 낼 거예요. 성별 이 B28번째부터 B37
성별이 남인 학생들의 영어 뒤에 숨을 평균 점수는 반올림하여 반올림 없이 정수로 표시. 그 다음에 숫자 뒤에 점. 트렁크 함수하고 에버리지 if 함수 그리고 앰퍼센드 연산자 사용하래요. 그러면 는 트렁크 에버리지 if 여기는 평균 구할 범위 조건 평균을 구할 범위 뒤에 앰퍼센드 몇 명 이렇게 쓰면 되겠네. 트렁크는 잘림이에요. 잘림. 반올림을 하라 그러면 라운드를 쓰면 되고, 반올림 없이 정수로 표시하라 그러면 양의 정수로 표현하면 int를 써도 돼요. 근데 트렁크라는 함수를 쓰라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트렁크를 쓰시면 되고, 트렁크는 양수던 음수던 소점 이하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int랑 약간 달라요. int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는 범위가 당연히 성별이고요. 조건은 남이겠죠. 남학생들이겠죠.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성별은 요게 성별이라 그랬고, 영어 점수는 요게 영어 점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겠죠. 요 성별 중에서 남자에 해당하는, 남이라고 되는 해당하는 영어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소점 이하가 발생할 텐데 소점 이하를 잘라버려라. 그럼 답이 되겠죠? 그래서 몇 명 하고 나오겠죠. 지금 보시는 문제는 통합 문제잖아요. 통합 문제인데 각각의 평균 구하래요. 그러면 요렇게 블럭 잡은 거를 데이터에 가서 통합하면 되겠죠. 그렇죠? 통합하고 이때 평균 계산하니까 평균을 바꾸면 되는데, 참조 영역을 이렇게 잡고 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잡자. 월은 포함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고국명 있잖아요. 고국명에 이 고국명이 첫 칸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블럭을 잡아야 돼요. 그럼 경복궁이 여기저기 나올 거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추가하고 첫 행 왼쪽 열만 하시면 항상 요거 우리 하지 않습니까? 확인 누르면 평균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경복궁 타령하고 여기 경복궁, 여기도 경복궁, 여기도 경복궁이 있으니까 얘네들의 평균이 여기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지워도 돼요. 지워도 돼. 나는 창덕궁 빼고 운영궁만 계산하고 싶어. 요렇게만 계산하고 싶어. 요렇게. 그럼 요렇게만 블록 잡고 해도 돼요. 요렇게만 블록 잡고 통합하시면 요거만 나와요. 예. 그리고 얘는 한쪽만 생략할 수도 있고, 막 요렇게 블록 잡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인 거만 나오겠지. 그렇죠? 자, 지우고 다시 데이터 통합에 가서
평균 하라 그랬고, 참조 영역이 잘못 잡은 것 같다 그러면 삭제하시고 다시 참조 영역을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하고 확인 눌러주면 평균이 나온다. 그 다음 시나리오. 판매가 B6 75,000원이 8만원 7만원으로 오르고 내릴 때 얘가 아니구나. 얘하고 판매량도 있네. 그러니까 판매가하고 판매량이 75,000에 8,000개라고 써 있는데 얘를 8만원에 9,000개, 7만원에 7,000개로 올랐을 때 내렸을 때를 각각 시나리오로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래요. 이때 B 여섯 번째 셀 75,000짜리를 판매가라고 등록을 하고 판매가라고 이름 정의하고, 그 다음에 B의 일곱 번째 셀 얘는 판매량이라고 이름을 정의해주고, 얘가 변동되면 E의 일곱 번째 셀 순이익 총액이라고 하는 얘가 어떻게 변하냐 이거죠. 순이익 총액이라고 하는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계산해 봐라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름 등록하고, 그래서 생산량, 판매가, 판매량, 순이익 총액,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데이터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첫 번째 나온 시나리오가 없으니까 추가 버튼 눌러서 판매가 판매량 증가, 판매가 판매량 증가, 판매가 판매량 증가. 이때 변경되는 셀은 얘가 아니라 요 두 개죠. 요 두 개를 선택해 주면 되죠. 두 개. 그 확인. 얘가 8만원에 9,000개. 추가 눌러도 되고, 확인 누르는 후에 다시 추가 눌러도 되고, 이번에는 판매가 판매량 감소, 판매가 판매량 감소, 판매가 판매량 감소. 확인 눌러주고 7만원에 7,000개 확인. 각각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요약 버튼만 누르면 되겠죠? 네. 이때 결과 셀은 순이익 총액 맞네요. 그렇죠? 여기. 네. 확인. 그럼 분석 작업 2번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게 앞에 위치됐어요. 분석 작업 2번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정확히 잘 됐습니다. 매크로 문제는 평균 계산하는 매크로네요. I 세 번째부터 H 세 번째부터 I의 다섯 번째 안에다가 모서리가 둥근 삽입,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 넣으래요. 그리고 평균이라고 입력을 하고, 만약에 시험 문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하시오 그러면 가로 세로 가운데 다 맞춤해 주시면 되고,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여기 평균이 나오게끔 하시오 이거죠. 그럼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뭐다? 평균. 기록 확인.
여기다가는 는 에버레이지 블럭 잡고 엔터.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그러면 기록 중지. 그래서 평균 누르면 착. 네. 평균 누르면 착 나오게끔 하면 되고. 그 다음 A 세 번째부터 F 세 번째는 강조색 3번 홈에 가서 서식에 가서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3번. 오케이. H 8번째부터 I 10번째 요 세 줄에 걸쳐서 단추를 그리고 서식 기록 확인. 자,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홈에 가서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3번. 그러면 뭐 해라? 마지막에 꼭 기록 중지. 여기다가 뭘 한다? 텍스트 편집을 서식. 여기다가 어떤 색깔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렇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서식 누르면 서식 형식으로 되게끔. 네. 그렇게 꾸미는 거죠. 그렇죠? 차트 작업. 접수번호라는 게 뭐 보여야 선택하지? 지금 뭐야? 엉망이네요. 그러면 차트 영역이 어떻게 나와 보세요. 이 차트에 데이터 선택을 가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이름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지금 1, 2, 6, 7, 8, 9잖아요. 환자명, 진료비, 주사비, 그 다음에 6, 7, 8, 9, 10, 그 다음에 이렇게 블럭이 잡히죠. 이거를 그러지 않고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접수 번호 빼고 행렬을 바꿔서 사람 이름 또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편집 버튼 눌러서 이 축 1의 이름을 뭐로 써야 돼? 1, 2, 6, 7, 8, 9, 10 이렇게 쓰면 이름이 들어가죠. 이름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색깔이 달라져요. 색깔이. 원칙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진료비, 주사비는 들어가는데 1, 2번하고 6, 7, 8, 9니까 환자명, 진료비, 주사비, 그 다음에 6, 7, 8, 9 4명, 그 다음에 진료비, 주사비 이렇게 들어가면 차트가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확인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은 할 거고, 그래서 20, 30대 진료 기록 현황 거쳐 쓰고, 크기를, 글자 크기를 20. 근데 주사비 계열은 빨간 거니까 빨간 거 더블 클릭을 해서 보조축, 그리고 이 차트 종류를 뭐로, 여기 표식 있는 꺾은 선, 꺾은 선 중에 표식 있는 거, 그 다음에 범례는 어떻게 하라고요? 위.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은 테두리 스타일 어떻게 하라고요? 너비를 3포인트 둥글게 예. 제대로 나왔네요. 이렇게 좀 뭐 이 차트는 해결이 되는 거죠.